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타는 벤츠나 BMW, 아우디의 로고를 슬쩍 떼어냈을 때 그 안을 가득 채운 핵심 두뇌와 신경망이 전부 삼성의 것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분이 에이, 삼성이 무슨 차를 만들어? 예전에 삼성 자동차 망해서 르노에 넘겼잖아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는 소름 돋는 대격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 독일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삼성이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사 ZF의 자율주행 핵심 사업부인 에이다스 부문을 무려 3조 원의 전격 인수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장 몇 개 산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 도로를 누비는 1,000만 대의 차량에서 쏟아지는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통째로 손에 넣은 겁니다. 이건 자동차 업계의 치트키를 산 거나 다름없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미래 경제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삼성이 왜 30년 전에 뼈아픈 실패를 딛고 다시 자동차 시장에, 그것도 제조가 아닌 두뇌를 장악하러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독일의 명차 브랜드들이 지금 삼성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복수극의 전말을 현미경급으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보는 새로운 눈, 별별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의 가장 은밀하고도 거대한 움직임을 다뤄보려고 해요. 삼성이 ZF를 인수한 사건, 이게 왜 현대책에는 재앙이고 테슬라에게는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이 되는지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해 드립니다. 자, 우선 상황 파악부터 해보죠. 경제를 알기 위해선 돈의 흐름을 봐야 하잖아요. 삼성이 이번에 인수한 ZF의 ADAS 사업부,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우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자동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전엔 그냥 탈 것이었죠. 엔진 힘으로 달리는 기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SDV라고 불러요.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에 바퀴 4개를 달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차가 스스로 앞차와의 거리를 재고 차선을 맞추고 돌발 상황에서 멈추는 기능이죠. 이게 가능하려면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센서, 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삼성이 이번에 산 게 바로 이 눈과 뇌의 핵심 기술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세요. 그럼 삼성이 다시 삼성차 브랜드로 신차를 출시하는 거야? 라고요. 제 대답은 절대 아니요입니다. 삼성이 직접 차를 만들면 벤츠나 현대차 같은 기존 고객사들과 싸워야 하잖아요. 삼성은 그렇게 하수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삼성의 전략은 훨씬 명확합니다. 바로 삼성 인사이드 전략이에요. 너희가 벤츠를 타든 테슬라를 타든 상관없어. 그런데 그 안에 자율주행 컴퓨터,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전부 우리 거야. 이게 삼성의 진짜 목표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올 때 가장 밤잠을 설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맥주? 아니죠. 바로 기계공학의 정점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브랜드들은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도로를 지배해 왔어요. 그들의 자부심은 엔진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정교한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 기계적인 완벽함, 그게 곧 독일차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요즘 독일 자동차 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아니, 엔진을 그렇게 잘 만드는데 왜 망한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가 기계였다면 지금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최신형 컴퓨터예요. 예전에는 차 성능을 높이려면 더 좋은 피스톤을 쓰고 기름을 더 잘 태워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제로백이 1초 단축되고 자율주행 능력이 업그레이드되며 연비까지 좋아집니다. 즉,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코드 몇 줄이 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기서 독일차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독일차 브랜드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글이나 삼성 출신 개발자들 억대 연봉 주고 데려오면 금방 해결될 문제 아니야?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건 단순히 사람 몇 명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DNA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기계공학자들은 오차 없는 완벽함을 추구해요. 부품 하나를 만들어도 10년, 20년 버틸 수 있게 설계하죠. 반면 소프트웨어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일단 출시하고 버그가 생기면 패치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문화가 핵심이에요. 기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독일 임원들이 보기에 일단 내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소프트웨어 마인드는 불량품을 파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문화적 충돌 때문에 독일의 거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꾸만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폭스바겐 사례를 보세요. 그들도 위기를 느끼고 카리아드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죠. 개발은 계속 지연되고 신형 전기차 출시는 미뤄지고 기껏 내놓은 시스템은 버그투성이었어요. 결국 폭스바겐은 경영진을 대거 해고하고 외부와의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항복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죠. 삼성이 제프를 인수한 건 바로 이 틈새를 노린 겁니다. 코딩 공포증에 걸린 유럽 차들에게 너희는 껍데기만 만들어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뇌는 우리가 공급해 줄게 라고 손을 내민 거죠. 삼성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팔려고 3조 원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데이터예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 석유?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예요. 특히 자율주행 시대의 데이터는 디지털 석유를 넘어 생명줄과 같습니다. 삼성이 지불한 3조 원은 공장값이 아니라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1,000만 대 차량의 눈을 산 가격입니다. 자율주행 AI가 운전을 배우는 과정은 어린아이가 걷는 걸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수만 번 넘어지고 상황을 겪어봐야 하죠. 그런데 도로 위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 폭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 공사 중인 골목길. 이런 특이한 상황들을 엣지 케이스라고 불러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지 않으려면 이 상황을 얼마나 많이 학습했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삼성이 확보한 1,000만 대의 차량은 매일 24시간 동안 전 세계 온갖 험난한 도로 상황을 영상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고스란히 삼성 서버로 들어오죠. 삼성에 앉아서 전 세계 모든 도로의 경험을 통째로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데이터는 더 많은 거 아냐?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테슬라의 데이터는 오직 테슬라 차에서만 나옵니다. 테슬라라는 특정 환경에만 최적화된 거죠. 하지만 제프의 시스템은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등 수십 개의 브랜드, 수백 개의 차종에 탑재되어 있어요. 삼성은 차종과 제조사를 가리지 않는 범용 자율주행 데이터를 손에 넣은 겁니다. 테슬라가 자기 집 앞마당에서만 똑똑하다면 삼성은 전 세계 모든 동네의 생리를 다 알고 있는 셈이죠. 숫자로 따져봐도 이건 엄청난 남는 장사예요. 자율주행 기술을 밑바닥부터 개발해서 1,000만 대의 테스트카를 돌리려면 최소 10조 원 이상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삼성은 이 시간을 단돈 3조 원에 사버린 거예요. 이제 삼성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율주행 전용 칩인 엑시노스 오토에 이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데이터라는 연료는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 연료를 태울 엔진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삼성의 진짜 무서운 저력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로 뇌를 만들고 배터리로 심장을 만들고 디스플레이로 눈을 만들고 심지어 오디오로 귀까지 만드는 회사. 테슬라도 애플도 꿈만 꿨던 자동차 수직 계열화의 완성. 삼성이 어떻게 자동차 한 대를 부품만으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치트키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전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현대차요? 도요타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들도 반도체는 엔비디아에서 사오고 배터리는 LG나 삼성에서 사오고 오디오는 하만이나 보스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딱 한 곳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삼성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어떤 식당은 고기는 마장동에서 채소는 가락시장에서 사옵니다. 재료값이 오르면 음식값도 올려야 하죠. 그런데 삼성이라는 식당은 직접 소를 키우고 농장을 운영하며 소스 레시피를 직접 개발하고 식당 스피커까지 직접 만듭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더 빠르게 신메뉴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삼성입니다. 많은 분이 삼성은 그냥 부품 납품업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부품사가 을이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이 복잡해진 시대에는 핵심 기술을 가진 자가 갑입니다. 벤츠가 삼성의 칩과 배터리를 쓰기로 했다면 이제 벤츠는 차를 설계할 때부터 삼성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하드웨어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짜는 게 아니라 삼성의 시스템에 맞춰서 차를 조립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삼성이 가진 4대 천왕을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뇌 역할을 하는 엑시노스 오토입니다. 자율주행은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심장인 삼성 SDI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원가의 40%가 배터리인데 삼성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까지 앞서 있죠. 세 번째는 눈 역할을 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입니다. 요즘 차 안을 보세요. 거대한 스크린이 깔리죠. 이걸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삼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와 입이 되는 하만 오디오입니다.
차 안에서 영화를 보고 화상회의를 하는 시대에 하만의 사운드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삼성이 ZF를 인수한 건 이 완벽한 하드웨어 라인업의 자율주행 지능이라는 활용 점정을 찍은 겁니다. 차는 너희가 만들어 그 안에 영혼은 우리가 넣을게. 이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하드웨어를 다 장악했다는 건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삼성이 노리는 건 단순히 차라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고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거실에 있는 비스포크 냉장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두뇌를 장악한 자동차.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집, 직장, 자동차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삼성이 꿈꾸는 미래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차에 타는 순간 차는 그냥 거대한 갤럭시 기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거실의 확장판, 이동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애플카도 포기했는데 삼성이 되겠어? 라고 물으세요. 하지만 삼성과 애플은 전략이 다릅니다. 애플은 완성차를 직접 만들려다 제조의 벽에 부딪혔지만 삼성은 차를 직접 만들 생각이 없어요. 대신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삼성의 생태계를 구독하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기기가 있어야만 생태계가 유지되지만 삼성은 벤츠 안에도 현대차 안에도 삼성의 뇌를 심을 수 있거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퇴근길에 갤럭시 워치로 퇴근 모드를 누릅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가 자율주행으로 현관 앞까지 마중 나오죠. 채 타면 사무실에서 듣던 음악이 하만 스피커를 통해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차 전면 유리에는 냉장고 내부 영상이 뜨면서 우유가 떨어졌으니 주문할까요? 라고 비서가 묻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엔 거실 에어컨이 미리 켜지죠.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삼성의 생태계를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노리는 무서운 락인 전략입니다. 자, 삼성의 이 거대한 야망을 보며 가장 밤잠을 설칠 곳은 어디일까요? 구글? 애플? 아닙니다. 바로 우리 현대자동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두 기둥, 삼성과 현대차. 지금 두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악수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삼성이 ZF를 통해 가져온 기술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자동차의 두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내 차의 지능을 삼성에 맡기는 순간 껍데기만 만드는 제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벤더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업체 기술에 너무 의존해서 나중엔 대안이 없어지는 함정이죠. 현대차가 삼성 칩과 배터리를 전면 도입하면 나중에 삼성이 가격을 올리거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높게 불러도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포티투닷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고 독자적인 OS를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죠. 결국 이 싸움은 삼성이 자동차 제조를 먼저 배우느냐, 현대차가 소프트웨어를 먼저 배우느냐의 속도전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바꿀 두 거인의 수싸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런데 삼성이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려고 3조 원을 썼을까요? 아니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구독 경제입니다. 차를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차를 타는 내내 매달 돈을 내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월 구독제로 돌린 이유가 뭘까요?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훨씬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한 대 팔아서 남는 이익은 10%도 안 되지만 소프트웨어 구독의 마진은 70%가 넘습니다. 1터샵만 대의 차량이 매달 5만 원씩만 구독료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6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공장 짓느라 수십조 원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장사죠. 삼성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지능과 경험을 구독하게 만들 겁니다. 삼성가우스 AI의 정밀 경로 안내, 사고 확률 0%의 자율주행 패키지. 이런 가치들에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초기 차량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평생 삼성을 구독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삼성은 차를 직접 만들지 않지만 모든 차의 뇌가 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3조 원으로 산 1,000만 명의 눈, 즉 데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무슨 차냐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꿈을 꿨습니다. 비록 그때는 기계의 장벽에 막혀 실패했지만 지금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그 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벤츠를 타든 현대차를 타든 그 안에서 삼성의 시스템이 우리 일상을 챙겨주는 시대, 삼성 인사이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복수극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별별 경제학이 더 깊은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과연 현대차는 삼성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별별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